자, 이번 시간에는 전력 반도체 소자의 간단한 서베이, 간단한 어떤 특징이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볼 전력 반도체, 자, 세마이컨덕터 반도체죠. 컨덕터가 도체고 인슐레이터가 부도체인데,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물질 세미컨덕터입니다. 반도체, 전력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스위치를 나타냅니다. 스위치, 반도체를 이용한 스위치죠. 그래서 그 도체로도 쓸 수가 있고 부도체로도 쓸 수가 있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세미컨덕터입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로 만들어진 스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 서베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모스핏이 있습니다. 모스핏. 그 다음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IGBT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 계열 SCR, GTO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 스위칭 로스, 오케이. 좀 내용이 조금 이상한데요. 자, 파워 다이오드 전력 반도체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PN 접합으로 되어 있고, 보통 이제 전류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흘러갑니다. 다이오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반도체 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요 그림은 역전압을 가한 겁니다. 역전압을 가하면은 그 PN 정션이 그 정션 부분이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가지고 디플리션 리전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 커진다. 디플리션 리전이 전류는 별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 티피컬 전형적인 다이오드 스위칭 파형입니다. 전압을 플러스로 가할 경우, 자, 이쪽이 이제 도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쪽이 이제 오프라고 볼 수 있죠. 자, 톤 온을 하면은 다이오드 전류가 이렇게 순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가 톤 오프를 하면은 우리가 전압이 0으로 떨어지기 전에 먼저 전류가 먼저 네거티브로 갑니다. 네거티브로 가서 정션에 있던 전하를 다 그 소거를 시켜죠. 일레미네이션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이제 또 네거티브로 떨어지는 그런 그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턴온 할 때는, 자, 턴온을 하면은 전류가 0으로 있다가 이렇게 플러스로 가잖아요. 가는데 턴업을 할 때 보면은 자, 이 부분에서 턴업 신호를 줍니다. 턴업 신호를 주면은 바로 전압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디플리션 리전에
축적 전하가 있습니다. 축적 전하, 스토리지 차지죠. 스토리지 차지. 축적된 전하가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요. 자, 네거티브잖아요. 전류가.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0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바로 0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 전류는 자, 순방향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역방향 전압을 걸면은 네거티브로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흐르고 나서 다시 0으로 전류가 가는 그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순방향 바이어스 전력 다이오드인데 자, 이 P 쪽을 플러스 N쪽을 마이너스 겁니다. 그러면은 전공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이 N형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또 반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전공, 반도체 내에서 전공의 방향과 일치하고 전자의 흐르는 방향과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된다. 그리고 이 정션에 보면은 이 그 전공과 전하가 이렇게 많이 그 축적이 일어나요. 스토리지가 일어나는데 자, 이쪽에 바로 축적된 전하가 축적된 전하가 나중에 전압을 네거티브로 걸었을 때 전류가 음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전하가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면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전공은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거고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션에 전하의 축적이 일어날 거고 축적된 전하에 의해서 나중에 역전압을 가하면은 음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음의 전류가 흐르는 것은 순방향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역전압을 걸었을 때 음의 전류가 흐릅니다. 순방향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정션에서 전하의 축적이 일어납니다. 축적. 정션에 축적이 일어나고 이 축적된 전하가 역전압을 걸었을 때 전하 이동이 반대로 됩니다. 바로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네거티브로 가는 이유가 정션에 축적되어 있던 전하가 전압을 반대로 거니까 이동이 반대로 일어나니까 네거티브로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그래서 다이오드는 우리가 천천히 동작을 시키면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면은 전류가 순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역전압으로 이렇게 걸면은 아마 전류가 0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용하는 대부분의 다이오드는 자, 갑자기 역전압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션에 축적되어 있던 전하가 또 반대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거티브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전류가 얼마나 크냐는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이오드의 역전압을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역전압을 가했을 때 음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순간에 흐른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특성이라고 해요. 다이오드의 동특성.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음의 방향으로 전류가 안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음의 방향으로 큰 전압을 걸게 되면은 순방향 전류에 기여하던 전하가 반대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네거티브로 흐른다는 사실. 이게 이제 동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동적 특성에 의해서 전류가 네거티브로 얼마나 크게 흐르냐, 이것은 다이오드의 특성에 의해서 좀 변한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일반 목적 다이오드냐, 또 패스트 리커버리 그 다이오드냐, 자 고속 회복 다이오드냐,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냐에 따라서 이 그 역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다이오드가 이제 역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졌습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충전이 없습니다. 그럼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죠. Charge is stored in capacitance of depletion region. 자, 전류가 역방향만 걸면은 전류가 네거티브로 안 흘러요. 그러다가 순방향으로 전압을 겁니다. 순방향으로 전압을 이렇게 걸게 되면은 처음에 전압이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정상대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네, 그것은 diode is forward biased supply minority charge to n minus region to reduce on resistance.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이오드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전류를 흐를 때는 처음에는 작은 지역에 집중돼 흐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도통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전압이 순방향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 자, 턴업 상태는, 자,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이쪽에 이제 충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역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축적된 전하가 또 방향을 반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거티브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턴오프 트랜지언트에서는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정션에 축적되어 있던 전하에 의해서 네거티브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이오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자, 다이오드 스위칭 트랜지언트는 스위칭 손실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 다이오드의 그 트랜지스터 파형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다이오드 파형이죠. 다이오드는 전류와 그 다음 전압인데, 다이오드가 흐르는 전류 곱하기 다이오드 걸린 전압이 바로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스위칭 하는 순간에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스위칭 순간에 손실이, 다이오드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그것은 스위칭 하는 순간에 이 전압과 전류의 곱을 계산해 보면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스위칭 하는 순간에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자, 파워 다이오드의 이제 형태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형 다이오드, 일반 목적 다이오드,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표준형 다이오드는 이제 그 60Hz나 50Hz 정도의 저주파수에 사용되는 거고,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는 컨버터 응용과 같이 주파수가 높을 때 하여튼 수 kHz 이상의 주파수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쇼트키 다이오드는 다수 캐리어 디바이스입니다. 금속이 사용되고 있다. 금속과 반도체 접합을 이루어집니다. 표준 회복 다이오드, 스탠다드 다이오드는 와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는 PN 접합이에요. 쇼트키 다이오드는 자, 금속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속이 사용되기 때문에 메이저리티 캐리어 디바이스고, 그 다음에 역으로 전압을 걸었을 때 역회복이 전압의 충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역회복 전류가 거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는 restricted to low voltage 100V, 보통 100V 이하에 사용된다는 거죠. 쇼트키 다이오드는 100V 이하에 사용된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several commercial power 다이오드. 자, 400V 30A가 있고 150V 30A가 있네. 쇼트키 다이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가 있네.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는 뭐 1200V 100A짜리 하여튼 수 킬로볼트 수백 암페어까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쇼트키 다이오드는 주로 보면은 이제 저전압에 사용돼요. 저전압 45V 440A가 있고 30V 60A, 대개 이제 100V 이하에 사용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 드랍이 0.5V, 뭐 0.7V 굉장히 작죠.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는 보통 한 1V는 쉽게 나옵니다. 1V 이상 나오는 데 비해서 쇼트키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강화는 0.3V, 0.5V 이렇게 작다는 사실. 그 다음 다이오드의 병렬로 연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Generally don't work죠. 자, 전류 다이오드 똑같은 거예요. 요거와 요걸 병렬 연결하면은 전류가 딱 분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단순히 병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외부에 익스터널 서킷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인덕터, 여기 인덕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커플드 인덕터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드 인덕터를 달아가지고 이제 해결하는데 보통 뭐 특별한 경우에 다이오드의 전류의 용량을 키우고 싶을 때 병렬로 사용된다. 그리고 단순히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한다고 해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반반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반반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외부 회로를 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링잉 현상이 있다는 거죠. 다이오드 전류가 이렇게 0으로 왔을 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0 근방에서 링잉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0으로 탁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링잉 현상 때문에 그 로스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 모스핏이 있습니다. 파워 모스핏은 주로 이제 N 채널입니다. N 채널 디바이스 is shown. N 채널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드레인이 있고 소스가 있을 때 여기 게이트입니다. 드레인 쪽에 보면은 이제 N이 있죠. N이 있고 여기까지 N으로 연결되어 있죠. N은 이제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의 흐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스 쪽에 연결된 거 보면은 이것도 N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보면은 여기 이제 P형이 여기 연결되어 있죠. P가 여기 딱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이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 P 대신에 N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이트에다 플러스를 연결해 주면 전자가 이렇게 유기가 돼 가지고 전자 채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N 채널이다 그럽니다. 그 전자에 의해서 드레인과 소수 사이에 이렇게 채널이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은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가했을 때 보통 한 10V 정도 가하면은 통상적인 모스핏 같은 경우에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뭐 15V까지도 괜찮고요. 대개 한 10 내지 15V 정도 전압을 가하면은 채널이 형성돼 가지고 온이 이룩됩니다. 자, 옵 상태에서는 이제 채널이 없죠. 이 부분이. 온 상태는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가했을 때 여기에 이제 전자가 유기가 돼 가지고 채널이 만들어지는 가지고 온 됩니다. 그래서 모스핏 같은 경우 온 저항이 이제 토탈 레지스턴스가 되는데 온 저항이 꽤 크다. 온 저항이. 그래서 온 저항에 의해서 손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스핏이다. 그래서 이제 모스핏 같은 경우에는 바디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바디 다이오드.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역병렬로 바디 다이오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스핏은 태생적으로 바디 다이오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모스핏의 특징은 자, 보통 여기 보면 한 10V 정도 게이트 소스 사이에 10V 정도 가하면 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15V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스핏은 자, 바디 다이오드를 일단 갖고 있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어떤 그 커패시턴스가 곳곳에 존재해요. 커패시턴스,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커패시턴스,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커패시턴스,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의 커패시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커패시턴스에 의해서도 자, 손실이 자, 커패시턴스에 충전되어 있던 전하는 다 턴온 시에 손실을 가버리죠. 에너지 로스가 발생한다는 거. 자, 모스핏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스핏 같은 경우에 봅시다. 자, 60V 50A 있고, 자, 100V 75A, 400V 10A, 자, 500V 20A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500V 밑에 나와 있어요. 모스핏은. 자, 1000V가 있기는 있는데 1000V 같은 경우에 전류가 많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자, 저항 때문에 그래요. 온 저항이 자, 전압이 커질수록 온 저항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커집니다. 저항이 가하는 전압이 작을수록 온 저항이 적다. 근데 가하는 전압이 커질수록 온 저항이 커집니다. 그러면 1000V까지 가버리니까 온 저항이 굉장히 1ohm까지 가버리죠. 그러니까 전류는 크게 흐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스핏은 500V 이하 500V 밑에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모스핏의 특징은 다소 캐리어 디바이스다. 그 다음에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 보통 스위칭 주파수가 수십에서 수백 kHz까지 나오고 있다. 그 다음 온 저항은 전격 전압이 증가하면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500V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easy to drive, 구동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the device choice for blocking voltage less than 500V, 500V 밑에서 사용된다는 거고, 자, 100V, 1000V에 사용될 수 있는데 only at low power level, 파워 레벨이 아주 작을 때 한정해서 1000V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500V까지 사용된다는 거죠.
Part number is selected on the basis of on resistance. 일반적으로 온 저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온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압이 낮을수록 모스핏은 유리하다. 그 다음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는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는 커런트 플로우에 의해서 베이스 커런트에 의해서 이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PN 그 트랜지스터 일반적으로 우리 파워 트랜지스터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바이스, 소수 캐리어 디바이스다. 그래서 BJT의 스위칭은 굉장히 느립니다. 왜 느리냐? 이제 흐르는 전류가 스토리지 타임 때문에 딜레이가 커져요. 자, 게이트에 전류가 이렇게 턴오프를 했지만은 전류는 한참 지나가지고 꺼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토리지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BJT는 굉장히 스위칭 주파수가 느리다는 거고, 하여튼 지금은 BJT는 별로 쓰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스킵을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전류 제어에 의해서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는 거고. 자, BJT의 특징은 그 세 가지 영역, 세츄레이션 리전, 자, 이 지역이 세츄레이션 리전, 자, 액티브 리전, 그 다음에 커럽 리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세츄레이션 리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전하 축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턴오프 시에 그 딜레이 타임이 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칭 소자로서는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 BJT의 달링톤으로 이제 연결된 BJT입니다. 그다음 컨클루전을 보면은 BJT는 has replaced by MOSFET. 로우 볼테이지 응용에서는 MOSFET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고 500V 이상에서는 IGBT에 대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자, 500V 이하에서는 MOSFET, 500V 이상에는 IGBT로 대체가 되었다. 결국은 BJT는 시장에서 별로 볼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IGBT가 있는데 IGBT는 4레이어 디바이스입니다. PNPN 디바이스죠. 그래서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자, PN 디바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온 저항은 모스핏보다는 작습니다. 모스핏보다는 작고 BJT보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스위칭 속도는 모스핏보다는 느립니다. 자, 그리고 IGBT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압 제어 소자입니다. 요 심볼인데 요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에 전압을 제어해서 한 10V 정도 가하면은 온이 일어납니다. 물론 10V, 15V 됩니다만은. 그래서 게이트와 에미터에 구동하는 것을 보면 모스핏하고 아주 닮았어요. IGBT가. 그래서 구동이 쉽다. 전압 제어형 소자이기 때문에 구동이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IGBT의 단점인데 커런트 테일이 있습니다. 전류 꼴이다. 그래서 IGBT의 전류가 보면은 여기서 턴업 할 때 0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테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턴오프 손실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IGBT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턴오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커런트 테일링은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머셜 IGBT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은 전압을 한번 보면은 500V 이상이죠. 600V 32A, 600V 400A, 1200V 300A 이런 거는 대개 IGBT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워드 전압 드랍도 보면 IGBT는 2V, 뭐 2에서 3V까지 꽤 큰 포워드 순방향 전압 드랍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BJT보다는 도통 손실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모스핏보다는 도통 손실이 적다는 겁니다. 모스핏 같은 경우는 이 고압으로 와버리면은 도통 손실이 꽤 커지기 때문에 고압에서는 IGBT가 유리하다. 근데 저압으로 가면은 모스핏도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한 300V 이런 거는 모스핏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IGBT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500V를 기준으로 500V에서 한 1700V까지 응용해서 IGBT가 사용이 되고 있다. 500V 이상이라는 거죠. 자, 순방향 전압 드랍은 2 내지 4V 정도로 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EG2 드라이버입니다. 이것은 모스핏하고 아주 닮았죠. 모스핏보다는 스위칭 속도는 느립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달링턴 BJT나 GTO나 SCR보다는 빠르다. 스위칭 속도가 모스핏보다는 느리다는 거죠. 근데 다른 스위칭 소자보다는 빠르다. 자, 전원적인 스위칭 속도는 수 kHz에서 수십 kHz입니다. 3에서 30 kHz. 그 다음에 IGBT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IGBT는 기술, 지금 아마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이 쏟는 부분이 바로 IGBT 기술인데 3300V까지 나와 있다.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가 600V에서 150kHz의 스위칭 주파수까지 나와 있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바로 IGBT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인데, 사이리스터는 이제 우리가 SCR하고 GTO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SCR은 우리가 그 실리콘 컨트롤러 렉티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게이트로 턴온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SCR은. 그 다음에 SCR은 턴온만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량은 수 킬로볼트에서 수천 암페어까지 아주 대용량까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GTO는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타이기 때문에 그 게이트를 이용해서 턴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SCR은 턴온만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턴오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턴오프는 다이오드처럼 꺼야 돼요. 근데 이제 GTO 같은 경우에는 턴오프를 하는데 게이트로 턴오프를 해요. 그런데 턴오프 전류 이득이 굉장히 작습니다. 2에서 5. 즉 1000A를 만약에 턴오프 하려면은 전류가 얼마 정도면 한 300A 전류를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A에 전류 이득이 5면은 200A죠. 근데 전류 이득이 2면은 500A가 와요. 그래서 200에서 500A까지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굉장히 큰 전류가 필요하죠. 그래서 GTO는 끌 수 있다는 거지 쉬운 소자는 아니다. 자, 맥시멈 저 가능한 온 상태 전류. GTO can conduct peak current well in excess of average current rating but cannot switch off. 자, 그다음에 MCT도 이제 사이리스터 계열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MCT는 그 상업화에는 아직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MCT 부분은 자, 사이리스터 정리해 봅니다. 사이리스터는 병렬 연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모스핏은 병렬이 아주 쉽습니다. 바로 연결하면 되고 IGBT도 병렬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이리스터는 병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 SCR은 제일 큰 전압과 제일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다. 거 있고
자, GTO는 자, SCR보다는 작지만은 IGBT보다는 큰 영역입니다. IGBT와 SCR 사이의 용량인데 IGBT보다는 느리죠. 그 다음에 MCT보다는 느립니다. 그 다음에 GTO는 difficult to drive입니다. 왜냐하면 전류로 꺼야 되기 때문에 주 전류의 20% 내지 50%의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동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MCT는 소파 레이팅 lower than IGBT보다 전격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별 쓸모가 없다. 아직까지는. MCT는 still an emerging device. 시장에서 별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거는 모스핏과 IGBT, 그 다음에 SCR, 그 다음에 GTO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력 반도체 스위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